자, 이어서 2024 수능 출제 EBS 연계 예상 한번 좀 해보는 거죠. 이제 요것도 오타 났네. 과학시술? 뭐 의료행위합니까? 아니에요. 과학기술제재입니다. 과학기술제재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자. 자, 과학기술인데 요즘은 과학제재와 기술제재가 좀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긴 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돼 있었죠. 어떤 그 물화생제 기본적인 과목적인 내용이라든가 기초과학적인 내용은 과학제재, 그 다음에 실생활에 응용되고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용하는 그 소재들을 주로 다루거나 대상물을 다루는 건 기술제재라고 나누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좀 융합이 됐죠.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그만큼 영역이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과학적인 문물이 많아졌으니까. 자, 그래도 한번 좀 보면 액자기 공명을 활용한 기술이라고 해서 자기 공명이죠. 이 자기 공명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의료적인 행위로 MRI입니다. MRI인가? 아무튼 요건데 요거 말고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2010년대죠. 2010년대에 CT 촬영 기술에 관련된 것이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있었죠. 선생님 그 수능 단기 기출특강에서도 그거 문제 다뤘었어요. 그것과 비슷해요. 요거는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제인데 기술 성격이 좀 강하고, 그 다음 DNA 자체는 과학적인 영역인데 복구 메커니즘, 손상을 입힌 것까지는 기초적인 건데 여기 복구 메커니즘은 기술제재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이건요. 수능 완성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기술제재가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기초적인 어떤 과학적인 원리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활용이라든가 확장 영역의 내용이 다뤄진다는 얘기예요. 요즘 과학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연료 전지 기술, 개인적으로 난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전기자동차.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죠? 생산량은 중국이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납품하는 거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 우리 모 기업이 탑이잖아요. 제품이라든가 기술력은. 그래서 작동 원리와 특성이라서 이게 원리와 특성을 얘기하고 있네.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네. 과학기술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요거 매력적일 것 같아서 별표 하나 좀 매겨봤고요. 수특에 있어요. 수능은 수특에서 좀 더 많이 반영이 됩니다. 수특책 들고 다니면서 그냥 소설책이나 만화책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넘겨보세요. 내용이 안 들어도 그 문제 있는 그 교재가 안 읽혀요라고 하면 해설지라도 좀 보세요. 해설지라도. 알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문 한번 좀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또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빅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죠. 분산 처리 기술인데 요게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 예전에도 한번 그 모의고사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 또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건데 그 전에 어떤 학제적인 거는 빅데이터가 먼저 오겠죠.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CPU죠. CPU와 CPU 스케줄링이죠. 요거는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들 다 한 대 있잖아요. 막 CPU 성능이 높아지고 막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막 이런 거. 그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요건 좀 기술 제재죠.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적인 어떤 그 컴퓨터에서 CPU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CPU 스케줄링이 무엇인지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수능 완성이라서 좀 반영률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볼 땐 요것보다는 연료전지하고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유관 분야의 지문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요게 그래도 좀 그래요. 나머지 요 DNA라고 하는 건 이제 생명과학 쪽이죠. 생명과학 쪽의 내용인데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과학기술제재는 근본적인 원리를 묻는 것보다 기술제재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리를 묻는 거는 인문이나 사회제재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올해는요. 복합지문이 어디가 되느냐 그거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겠지만 단일 지문으로 다 따로 나온다고 봤을 때는 인문 사회제재에서 근본적인 거 하나, 그 다음 과학기술 지문은 기술 지문의 성격을 가진 그런 지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이거는 주관적인 추측일 뿐이에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거고, 수능에 어떤 작품이 출제된다? 반드시 이거 나와, 이거 없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한 입장에서, 내용 정리 다 끝난 입장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하는 정도.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나의 어떤 심리적인 학습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응원하는 정도, 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기대를 하죠. 이 중에서 하나 나왔으면 시간도 아껴요. 성적이 올라요. 내가 공부했던 작품, 내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 하나, 문학에서 하나, 독서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반드시 점수는 오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는데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원래 이걸 놓고 좀 고민했어요. 아마 다음 버전에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로 붙일 거예요. 나의 해석은, 이거에 대한 해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문제 하루에 하나씩 푸세요. 그럼 그냥 하다 보니까 풀리던데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결과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끝까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달리세요. 인생에서 값진 교훈이 될 거고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언젠가 그 경험들이 가장 위급할 때라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와져요. 점수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심히 노하거나 삶이 그대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심히 노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어요. 언젠간 이거 써먹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살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진득하게 노력했던 것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 인생 한 번은 써먹어야 딱 한 번밖에 못 써먹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죽을 위기냐 아니면 좋은 일에서 더 잘 되는 거냐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공부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